이 시간에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볼까 하는데요. 셀프 리더십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리더십의 하나의 이론입니다. 리더십 이론은요, 전 세계에 450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인파워링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코칭 리더십,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건 사실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가 주도적인 좀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를 좀 진단하고 나를 좀 분석하고 나를 관리하고,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끔 만드는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솔개라는 뭐 하늘의 제왕이죠. 솔개가 이 셀프 리더십의 좋은 예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몇 년 정도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솔개는 보통 70년 이상을 굉장히 장수하는 놀라운 조류인데요. 40세가 되면 이 솔개는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제 자신의 어떤 먹이를 탁 취하게 했던 이 부리도 굉장히 쭉 늘어지고, 깃털도 너무나 많은 무거워진 깃털, 그리고 발톱도 굉장히 노화에 돼서 뭐 사실 먹이도 잡을 수 없는,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솔개는 이 바위를 이제 스스로 부리를 막 쪼아대면서 부리 자체가 깨어질 때까지 끝까지 쪼아대서 이것을 완벽하게 새롭게 갱생의 과정을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날개도요, 깃털을 스스로가 뽑아내고, 그리고 발톱도 계속해서 쪼아대서 완전히 새롭게 갱생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이 이 솔개와 굉장히 연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더불어서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이유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될 게 있는데, 1차 혁명은 뭐죠? 기술혁명, 기계혁명이죠. 2차 혁명은 전기혁명, 3차 혁명은 인터넷이나 정보혁명으로 볼 수 있고요. 4차 혁명은 이제 지능혁명이라고 해서 기계가,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 핑크라는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셀러리 조직에서 누구나 다 프리랜서로 오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조직이 되는 세상인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든지 간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전거를 떠올리시면 이 셀프 리더십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앞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의 역할을 합니다. 이 뒷바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추진력, 동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바퀴가 중요합니까? 뒷바퀴가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역량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앞바퀴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뒷바퀴는 속도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앞바퀴는 방향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능력적으로, 비즈니스 능력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앞바퀴는 의사소통 능력, 뒷바퀴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뭐 예전에 알았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내가 매번 동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이 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디지털 소통의 세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TGIF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 TGIF가 뭘까요? 또 레스토랑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자, T는 이제 트위터예요. G는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마케팅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실 수가 있는데 지식을 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영훈 골프 선수 아시나요? 양영훈 선수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PGA에서 우승했던 양영훈 선수가 원래 전직이 TD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당신 도대체 스승이 누구냐? 당신 이렇게 대단한 PGA 우승까지 했냐? 당신의 스승은 누구요? 양영훈 선수가 얘기한 겁니다. 나의 스승은 유튜브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유튜브로 대박난 사람이 누굽니까? 싸이가 유튜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죠. 싸이를 응원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싸이만 대박이 날 수 있다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거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대도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대도서관이라는 친구는 20, 30대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1인 크리에이티브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려서 뭐죠? 게임을 막 이렇게 해설하는 영상을 올려서 연간 1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친구예요. 굉장히 놀라운 친구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이제는 생산자 역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I는 아이폰이고요. 마지막 F가 중요한데 F는 뭘까요?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따지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싸이월드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TGF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뭐죠? 끊임없이 자신과도 소통을 하는데 그 연결의 지점에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 해결력 쌓이셔야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책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셔야 되죠.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거는 어른이 된다는 부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막 지식 많이 쌓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른이 된다는 건 자꾸 지혜를 쌓으려고 해주죠. 이 지혜를 쌓으려면 이 의사소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감히 제3자는 특별히 나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도 굉장히 피상적인 겁니다. 진짜 나를 아는 건 나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근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셀프 리더십은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프 리더십은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관점과 태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셀프 리더십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셀프 리더십의 이해와 중요성에 있어서 이 자전거 이론은 끊임없이 나한테 진단해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떠올려 보시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